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화한의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한의원에서는 대부분 아직은 근골격계를 치료하시는 원장님들이 훨씬 좀 많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침치료 아니면 추나치료를 요즘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걸로 치료하시는 이제 한의원들이 좀 더 많은 반면, 저처럼 특화한의원이라는 걸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화도 여러 가지 분야를 특화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하는 분야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걸 특화한의원이라고 하는데, 미용 분야도 분명히 특화한의원이 많고, 저처럼 특정 질환을 좀 특화해서 그 질환을 이제 메인으로 치료하는 한의원을 이제 특화한의원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무 형태가 조금 다른 편입니다. 이제 침이나 추나 같은 액팅 자체가 좀 적은 편이고, 주로 상담을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몸은 상대적으로 편할 수 있는데, 대신 두뇌는 많이 써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의학 치료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침 파트와 이제 한약 파트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보이는데, 제 경험상 침 치료보다 한약 파트가 좀 더 공부할 게 많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실력이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도 이제 좀 더 고차원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공부할 게 정말 많은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해부학적인 개념만 어느 정도 익히고 있어도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약 자체는 한약 처방이 너무 많고, 개인 맞춤 처방이 정말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계속 한약을 쓰면서 경험을 누적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환자의 몸 상태를 이해해야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약으로 주로 치료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보약 이런 쪽을 쓰는 게 아니라 특정 난치 질환,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면역 질환이라던가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미주신경성 실신 같은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 이런 파트를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들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많은 병원을 돌고 돌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약약을 상당히 많이 드시고 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자분의 몸 상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따로 양약 공부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약을 절대 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환자분이 이 양약을 드시기까지 어느 정도 몸 상태였기 때문에 이 처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지, 이 약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영향이 몸에 미치고 있는 건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한약 치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한의대에서는 어떤 양방의 병리 생리학적인 면은 다 배우고 나오지만, 약 처방이, 구체적인 약 처방에 대해서는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로 나와서 현실적으로 환자를 이제 임상에서 진료하기 위해서는 그 약에 대한 공부도 좀 따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약 공부뿐만 아니라 양약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공부량이 생각보다 좀 많고 길어지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서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17년차 한의사인데, 제가 웬만한 환자들은 다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이 좀 느껴지기 시작한 게 불과 한 4년? 이 정도, 4, 5년? 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서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느끼는 상당한 장점이 있는데, 이 한약 자체는, 한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환자분의 그
전반적인 생활상이라던가 어떤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 같은 거를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 환자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전인적으로 이해를 해야 처방이 정확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면담, 상담이 되게 좀 중요하고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3분 진료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환자분이 한 분 들어오시면 상담 시간이 좀 꽤 길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환자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게 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이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환자분이랑 뭐 이제 아무래도 좀 난치 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수개월씩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면담 시간이 누적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 환자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알게 되고 인간적인 친밀감도 좀 생기게 되고, 저는 그게 좀 일하면서 제 적성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진료를 하러 오시는 거지만 뭔가 좀 친하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즐거움이랄까? 이런 기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좀 저한테 어려운 질환으로 오셨는데 잘 나으시면 신뢰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시면서 대부분 본인한테 가장 그 소중한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가족분들을 다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분뿐만 아니라 뭐 남편, 아이들, 부모님, 친척까지 다 알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서 정말 친밀한 느낌이 많이 생기죠. 그냥 정말 의사 대 환자보다 좀 더 깊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뭔가 좀 인생을 함께 가는 삶의 동지 같은 느낌도 좀 받게 되는 거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그 질환행군의 특성상 좀 큰 병원, 뭐 3차 병원, 대형병원도 다 다녀보시고 여러 군데 병원을 좀 돌다가 안 돼서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병원에서 다 못 고쳤던 병을 내가 치료해냈을 때 느끼는 그 보람 엄청나죠. 나만의 효용감이 좀 느껴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좀 그런 좀 특정 분야를 파고들어서 어느 정도 그 커리어를 쌓아가면 당연히 그게 이제 나만의 독특한 커리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책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벌써 2권이나 책을 냈어요. 제가 주 열심히 치료했던 이 미주신경성 실신, 기립성 저혈압, 이런 기립성 빈맥증후군에 관한 환자분에 대한 치료 사례를 이야기로 엮어서 이렇게 내기도 했고, 이 책을 내게 되는 이유가 양방 쪽에서는 이게 치료가 방법이 없다 라고 안내되고 있는 반면에 한의학에서는 상당히 치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환자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쓴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는 이제 두드러기도 약간 그 알레르기 면역 질환에 속해서 약간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난치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게 이제 한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상당히 이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어필하기 위해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책을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제 스페셜 분야가 이제 생긴 거죠. 나만의 책이 생기는 거고, 이런 것도 상당히 그 특화를 했을 때, 특정 질환을 파고들었을 때 쉬운 분야는 아니지만 결국은 나만의 커리어를 보람차게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만큼 젊어서는 좀 실력 쌓는데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조금 이제 신체 활동이 필요한 추난치료나 침치료하는 그 원장님들에 비해서 좀 더 늦게까지 진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고, 진료 경험이 누적될수록
좀 더 실력이 이제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지금 40대인데 50대에 60대에 좀 더 실력이 좋아져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장점일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외에도 또 다른 단점도 있어요.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치료를 하는 분야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런 질환이 이런 한의학적 방식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설명드렸을 때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 진료실에 오신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약간 그 의구심을 가지고 이게 과연 나을까? 이거 대학병원에 가서도 여기 가서도 어디서도 안 나는데 이걸 과연 이 원장이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날 낫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그 의구심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처음 이제 한약 처방이 들어가고 확 좋아지는 경과를 보이면 그 환자분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서 무슨 원장님 하면서 엄청 밝은 표정이 돼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 또 잘 나왔구나. 그래서 정말 그 약간 그 경계심을 가지고 오셨던 환자분이 완전히 그 환한 미소를 띠고 다음번에 저를 만나러 오셨을 때 그 느끼는 희열, 재미, 보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이런 걸 한의학으로 고칠 수 있어? 라는 그 의구심, 그만큼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거기도 하고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진료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하루하루 좀 겪게 되는 그 행복한 순간들, 저한테 많은 기쁨을 주는 순간들을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쩌다 보니 연세 조금 있으신 환자분들의 상담 장면을 담게 됐는데 평소에는 젊은 환자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20대, 30대 청소년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재밌고 친구 같은 느낌도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 일어날 때 어지러운 느낌은 아직은 조금 있긴 있는 거죠? 이게 잠자리 그게 좀 가벼워졌다는 느낌은 있는 거고? 아니 그거보다 걸을 때도 어지러운 그게 있었거든요. 조금 그것도 좋아졌어요. 머리가 좀 나아졌어요. 다리는 가벼워져가지고 춤이라도 정말 좋아요. 그러게 어머니는 벌써 84세나 되셨네요. 근데 이번에 좀 더 좋아질 거예요. 이제 진짜 조금 춤을 출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주 좋고, 그리고 이게 어머니 자다 깨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다 깨는 거 한 어느 정도세요? 저번에 저한테 한 2번 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혹시 좀 좋아지셨어요? 예. 자다가 깨는 거, 밤에 자다가 깨는 거 그거는 제가 2번쯤 깼는데 오늘은 한 번 깼어요. 조금 나아졌다. 이게 잠도 좀 그리고 있잖아요. 새로운 현상이 생겼는데 새벽에 이렇게 기지개를 켜면은 그게 뭐야? 다리가 쥐가 나요. 생각에 어머님이 이제 걸을 때 덜 어지러우니까 아마 조금 더 걸으셨을 거예요. 그러느라고 다리 근육이 조금 피로도가 높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어쩐지. 그래서 그거는 약 조금 더 드시면서 다리까지 순환량이 좋아지면 좀 더 좋아지실 거고, 그리고 주무실 때 다리 쪽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셔야 돼요. 어머니 잠옷 뭐 입고 주무세요? 아니 밑에 불러고 저는 아주 따뜻하게 지내요. 따뜻히 자요? 알았어요. 추우면 못 자요. 무토만 바지 잘 입고 주무시고 옷도 입고 몸은 아주 아마 걷는 양이 좀 늘어나면서 다리 근육이 피곤했던가 봐요. 근데 좀 많이 걸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연스럽게 걷는 양이 줄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지러우니까. 그러니까
잘 안 걸으니까 근육이 그 정도만 쓰고 있다가 네. 요즘 좋아지면서 좀 더 걸으니까 예, 이제 맞아요. 안 하던 운동하면 그 다음에 맞아요. 근육이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이제 이게 점차 더 좋아질 거예요. 그 걷는량에 이제 몸이 적응해요. 늘어난 걷는량에. 예. 하실 거예요. 어쨌든 걸음이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걷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 마음이 가벼워졌어. 고생하셨어요. 일단은 소화가 그래도 불편함이 좀 있긴 있어요. 한 몇 % 남았다 싶어요? 예? 30%. 약간 이제 내 이 얘기야? 어머니 끝났어요. 엄마 끝. 그리고 그때 이게 약간 불안은 아니고 약간 우울감. 네네. 요 느낌 조금 편해졌어요. 우리가는 거의 없어요. 좋아요. 네, 몸이 전반적으로 편해지면서 다 같이 기능이 다 살아난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우리 그 잠들 때도 1시간 걸린다 그랬어요. 잠드는 그거 거. 조금 줄어들어요. 이거 한 어느 정도의 유주? 그때 영어 힘들는데 그러면 걸리긴 해도 그것처럼 막 힘들다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누워있으면 힘든 느낌 줄었다 이런 느낌. 네. 점차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찌적찌적했는데 뒤척이 좀 깨는 것도 좀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대변 요즘 어떻게 보세요, 대변? 아그 대변도 하루에 한번 먹고 있고 와, 이거 다 좋았다. 지금은 처음함 자체가 좀 더 이제 풀어내는 거 위주로 갔어요. 스트레스, 누적된 거 풀어내면서 보약을 살짝 깔았거든요. 근데 조금 다 풀어내고 난 다음에는 보약을 좀 더 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올라가요, 체력도. 그러면 이제 우울감이 뭐야, 이제 쌩쌩하게. 진행했으니까요.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나도 열흘씩 이렇게 또 챙겨 드시고 다음번에 또 오시고.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머님은 태우님, 따님은 소양이. 닮았어. 아빠 닮으셨나봐요. 소양인 태영인이래. 어? 태우민? 태우민. 태우민이고 소양. 소양인이래. 양은 아닌데 나는. 소양. 아. 소양인 안에서도 몸이 약해지면 이런 모습. 약한 소양인. 뭔가 냉하고 약간 깔아앉고 이게. 그거는 막 이러는 소양이는 그 튼튼한 소양이. 튼튼한 이런 소양이 많아요. 양은 아닌데 엄마 은 같아. 태우민은 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좋보다 그러니까 몸의 특성이에요. 몸의 특성. 근데 그냥 태민이 제일 무난한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누나는 저는 소민. 아 그래. 그냥 차분하게 차분한 스타일. 소양 어. 양이 약간 이렇게 활발한 스타일. 약간 그리고 화가 잘 쌓여요 소양이. 아, 그래서 그래요? 불안이 잘 가슴에 화가 잘 쌓여요. 소양이의 특징이. 체질. 그래서 이 체질이 공황 불안이 좀 많아요. 태우민은 그래서 이 소양이는 항상 여기 풀어주는 거 먼저 해야 돼요. 지금 거의 푸는 약이 한 80% 푸는 약 먼저 들어갔어요. 스트레스. 고양이는 20%만 살짝 가요. 그래서 약간 뭔가 차분한 느낌. 예, 좀 괜찮아요. 욱 이런 게 없어지고. 없어졌어. 갑자기 와 이런. 그게 원래 그 소양인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 내 잘못이 아니고 그냥 내 생긴 새, 내 몸에 생긴 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지? 아이고 사상 나를 안 체질하는 사람 닮았구나. 누구야? 이제만. 잘했네. 잘했죠? 훌륭하신 분이세요.